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 교체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다 월요일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순환매 시장이 좀 돌고 있고요.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탁금이 잠시 좀 감소했다가 지금 126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다시 한번 또 열광적인 시장이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장이 좀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항상 우리는 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또 잘 활용해서 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들 많이 있고요. 지난주하고요, 지지난주에 많이 상승했던 그런 업종은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다시 공략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좀 제가 모니터링 별도로 할 거고요. 일단 그쪽을 갖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지난주 말부터 딱 나타난 모습들이 뭐야?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또 시즌적으로 돌아오는 성수기 돌아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시장 매크로가 안정화되는 과정도 있고, 예탁금도 좀 들어오고, 지수도 많이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곳에 또 쏠리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도 많은 또 증시에서 바람머리 하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머니터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나가시면 차근차근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뉴스가 돌고 있고, 야, 오늘 이게 오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다?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유자 아니면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내는 구조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거지. 오늘 오르는 종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심심하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종목을 갖다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가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4월 30번째, 31번째 DI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TLB도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TLB는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이유는, 안 올려놓은 이유는, 저는 뭐 어떤 기본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뭐 못 만들어낼 것 같아서 그냥 기록만 남기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 그래서 110번째까지는 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좌일 수가 110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100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여러분 DI가 많이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셨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아침에 제가 이야기 됐으니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대부분 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 뭐라고요? ST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쪽 그 바이오 제약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날이니까 수급 들어올 때 길목 지키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주면 당연히 땡큐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머니케어 뉴스는 길목 지키기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쪽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종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쉽진 않아요. 그거 적어도 글쎄요, 정말로 그 타고난 투자액 DJ 아니시면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할 필요에는 그냥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다. 자, KB금융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금융지주사 이쪽 관련된 뭐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조정을 좀 이렇게 받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센스인데 금융지주사가 실적이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어때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요 2.25% 이하로 가기 그 전까지는요 금융지주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수익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정책적 이슈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 금융지주사 중에 증권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 뭐가 실적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맛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이쪽에서 수익은 또 증가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지주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거 넘버원이 KB금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금융의 정부 지분이 상당히 많죠.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액션은 잘 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주주 환원율을 갖다가 증가시켜 나가. 이 부분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찬바람 돌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 차익물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야기될 신한주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한주주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패턴으로 갑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에서도 네거티브함은 별로 없다. 근데 올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4쿼터 부분에서 조금 뭐합니까? 예, 조금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플레이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점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낮은 점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주는 거. 근데 낮은 점이 어디였어요? 매크로 악화된 그 자리까지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심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지 않도록 할게요. 매크로 안 좋았을 때가 어딥니까?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일 확률은 낮고요. 여기일 겁니다. 자, 그럼 15만원. 이 정도 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를 보고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순간에 보면 중간에 뭡니까? 예, 양봉 하나도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 QOQ 대비 실적이 1쿼터 좋고요. 2쿼터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 3쿼터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4분기가 내려가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이제 배당 정책 뭐 이런 것들에선 뭐 당연히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지주사 뭐 거래할 때 물론 밸류가 좀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역시 KB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KB금융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KB금융이 누르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주주라든지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어떻게 돼요? 패턴을 그렇게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움직임이 뭐 그런 형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성향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업종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신한주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주주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와서 계속 눈치 보고 있잖아요. KB금융 이미 먼저 눌렸잖아. 그럼 이 종목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내려간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 예, 그 자리 기다려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튼 1등, 2등 아니겠습니까? 1등, 2등을 갖다 우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것도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예요. 1분기 실적까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분기, 3분기 요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거래하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지금 매당 정책이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KB금융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눈치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거에 뭐 기본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난주주가 앞으로 배당 정책이나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다 결정을 내려가는 것 그것이 아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한 번 높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5월달, 6월달 이 구간이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찬바람 도는 배당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구간에 조금 한 달이 걸리든 아니면 뭐 짧게 한 2, 3주 걸리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면서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보면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대략 우리가 판단이나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활용해가지고 그 중에 밸류가 좀 낮은 게 좀 있긴 해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하나금융주주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KB금융이 일단 1번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 초인가요? KB금융 갖고도 여러분 한 번 정도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 금융 쪽에서는 저는 1등 하는 게 좋아요. 증권주도 1등이 키움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잘 모르는 종목들까지 다 봐야 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안 들어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큐렉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스의 포인트는 그 고관절 로봇이나 또 로봇 수술할 때 로봇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테마가 도는데 좀 특수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모멘텀은 올해는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지 잘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면 항상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 쪽 관련된 로봇 그러면 큐렉스하고 고용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이미 치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고 바로 치고 올라가서 스킵을 했고요. 큐렉스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포인트 좀 이야기 드렸는데 정 포인트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FDA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고용과 같은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성은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이미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작년엔 적자가 좀 많은데 올해는 흑자 분위기로 일단 전환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운영 또 아니면 뭐 유증을 때린다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돼 안정적인 또 포지션을 갖다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흑자가 나오는 것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은 그 해는 보통 주가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의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바로 큐렉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만 할게요. 그래서 지난해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 가이던스 나오는 내용하고 그죠?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뭐 요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는 건 뭐예요? 적자 부분에서 흑자 부분으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첫 해가 되는 내용이다. 거기다가 미국 FDA 승인까지 받게 돼서 또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고용과 같이 주가가 아주 멋있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최근의 주가의 모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모습은 어쨌든 여기서는 뭐 다 로봇 테마가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고 요 순간적으로 오늘 요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매크로 아까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성장주의잖아요. 성장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3월 초하고요. 또 4월 초에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아,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까지는 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때 좀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리가 월화수잖아요. 월화수 중에 한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중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런 종목들은 어떤 거래선이 길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면 요 정도 분위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아니야. 이거 지금 이 분위기 들어올 타임 아니에요. 왜? 당장 우리가 금요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부터 이렇게 쭉 그냥 5월 5일까지 그냥 알고 보면 거의 휴일이잖아요. 연휴가 아마 대부분 휴가 내고 그럴 테니까 이때 수급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목요일부터 수급은 잘 안 돌아. 이게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맨 아침에 매수를 했으니까, 자, 화요일, 수요일 정도 보면서 딱 거기서 오늘 기본 수익률만 챙겨갑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가정의 달 돌아갈 때 적어도 여러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족도 식사도 하고 뭐 이제 유류비도 좀 벌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유류지원금 좀 드려보겠다라고 해봤는데 그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주값 버는 건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벌더라고요. 네, 현대건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리험 다 했어요. 아시겠죠? 수리험 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타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전 관련된 정보도 최근에 좀 무식하게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 이후쯤에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원점 자리로 올 것 같아요. 이 박스권 하단 쪽은 아니고 그래서 요 16만 원부터 해서 여기 아래쪽에 14만 원 구간에서 우리는 공략을 한다라는 것들만 생각을 해주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물론 다른 뭐 건설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대장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전방업체 거래는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소부장들이 잘 움직이는데 건설주는 밑에 딸린 놈들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인을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H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예, 3월, 자, 4월 초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올라왔다가 바람 타서 지금 눌리고 있어요. 오늘 좀 매수 들어오는 거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 움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 지금 60일 라인 아래쪽 있잖아요. 예, 저는 아주 요 구간으로 생각을 해요. 9만 원짜리. 그래서 요 구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 거래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동사의 목표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 나가는 것도 있는데 한 번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BHI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 계속해서 눌림이 들어왔을 때는 공략해 주는 거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만 원이고요. 뭐 하방 열어놓고 한다 해도 8만 원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주가의 수준이 있고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 둘째 주 14일 그 전후하고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KB금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 5월 14일 전과 후는 상당히 우리가 포지션 나가는 게 다를 겁니다. 현금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5월 14일 그 이후에 파워풀하게 진행을 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파미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두산 대체 투자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또 미친처럼 확 올라갔었는데 같이 올라간 건 분명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일단 복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고 끼고 있는데 뭐 눌림 들어오면 그때 공략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들어섰어요. 그럼 마지막 조정이거든요. 여기 들어서서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금 아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근데 제가 보면 17,000원짜리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나갈 거예요. 저 자리 윗단에서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왜? 이 종목은요. 위아래 부침이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돼? 가급적이면 낮을 때. 그 두산 같은 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만 일당 움직임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스몰캡이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밤이셀이 17,000원 이 정도 들어왔을 때 두산도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가 교차 모니터링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라서 묵직한 얘기는 별로 많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묵직한 정보를 갖다가 이야기 드릴 때는 이건 좀 봐야 되는 것들이고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5월 첫 주는 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4월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연휴에서 붙어서 그냥 우리가 스타트한 날은 그냥 5월 1일자가 없잖아.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5월 달은 항상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보다는 4월에 이미 다 채워놨으니까 5월 달에는 뭐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5월달도 기본은 만들어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있고요. 늘 여러분들의 조직 생활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5월달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머니케어 뉴스 함께 하실 분들은 5월달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5월, 6월 조금 소소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7월, 8월 또 줄기다가 9월달 좀 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쓱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